성공한 리더들의 습관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저에게도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필요해서 손수 만들었고 와디즈 펀딩에서 2,600만 원의 금액이 모이면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의 습관을 잘 살펴보고 다이어리를 쭉 써왔는데요. 이렇게 쓰니까 저도 책을 출간할 수 있었고 커리어적으로도 성취감을 가져다주고 부수입이 연봉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저의 파이프라인을 늘려준, 그래서 제가 더 나답게 나다움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이 다이어리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없으시더라도요, 다이어리를 꼭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쓰세요. 무조건 달라집니다. 색상은 핑크와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친환경 소재로 사용해서 하드커버로 만들었습니다. 다 쓰신 다음에 이대로 종이 분리수거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첫 장을 펴면요, 달력이 있고 만다르트가 있는데요. 이 만다르트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계획표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내 목표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올해 나의 핵심 목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의 세부 목표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개의 세부 목표를 요 가운데 각각 하나씩 목표를 다시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세부 목표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적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저는 올해 더욱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건강할 것이고요. 또 몸값을 올리고 싶고요. 퍼스널 브랜딩에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책을 또 내고 싶고, 영향력 있는 강사가 되고 싶고요. 유튜브 SNS 블로그를 조금 더 잘 운영해 보고 싶고, 또 좋은 일상 습관을 갖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8개를 썼어요. 그러면 자, 건강을 여기 안에 핵심 목표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7시간 수면을 지키겠어. 단탄지 골고루 섭취를 하겠어.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할 거고 매일 30분씩 근력 운동을 하겠어. 물 하루에 8잔을 마시겠어. 영향력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또 나름 분석해 보겠고, 클래스를 론칭하겠고, 시간관리 강의 론칭을 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회사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세부 목표를 꼭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요. 아래는 피드백란이 있어요. 각 분기마다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얼리 플랜이 나옵니다. 올해 2023년의 계획을 한눈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직 1월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 생각해서 이 앞에 내가 썼던 핵심 목표와 세부 목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쪼개서 써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데드라인을 설정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올해 초에 전자책을 내는 일을 마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2월까지 전자책을 쓰겠다, 이렇게 껐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튜브 10만 구독을 꼭 만들고 싶어요. 기자기면제 채널로요. 채널을 조금 더 잘 운영하고 싶어서 개편 중에 있는데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로드를 시작하려고 해요. 꾸준히. 그래서 3월부터 올해 끝까지는 유튜브 10만 구독의 그 계획을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 시간관리 강의를 론칭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제가 영어를 꼭 잘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서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영어를 좀 바짝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다이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에 이제 다시 들어갈 거예요. 3월부터 4월까지 부츠 작업을 하고, 상세 페이지는 6월부터 7월에 만들고, 펀딩 오픈 9월달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결혼기념일이나 가족들 생일,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들, 가족의 경조사 같은 것들을 꼭 미리미리 표시를 해서 잊지 않도록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반드시 세부 계획마다 시작점과 내가 이때쯤에는 반드시 이걸 끝내고 말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세부 계획들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액션 플랜입니다. 이 액션 플랜은요,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액션 플랜이라고 제가 써뒀는데, 목표야 우리가 다 잘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왜입니다. 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고 미루다가 2024년이 되고 2034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저도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영어 비즈니스 회화 실력을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왜?
라고 했을 때 단지 올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커리어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 영어를 잘했을 때 다양한 해외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겠죠. 또 영어를 잘하게 되면 아마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정말 필요하다. 올해 반드시 이거를 해야만 한다. 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김현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비즈니스의 회화 실력을 늘릴 건데 라고 했을 때 매일 회사 이슈나 기술과 관련된 영어 기사를 한 달락씩 읽겠다. 일단 목표치는 전 작게 했어요. 매일 한 달락이라도 읽고 단어 3개씩만 외우겠다 라는 세부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쉐도잉을 하면서 뭔가 듣기 훈련 또 말하기 훈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할 일은 많고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투두리스트를 쓰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늘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파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은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또 중요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매일매일 헉헉거리면서 하는 게 보통 다 1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회사 프로젝트 또 회사 목표에 따른 KPI를 정하고 이걸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긴급한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인 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지만 당장 긴급하지 않은 일에는 운동이 있죠. 운동은 우리의 하루를 짧게 하긴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하기 위해선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식단도 있고요. 오래 살려면 바른 먹거리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때우고. 왜냐면 내가 이걸 먹어도 당장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삶에 목숨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독서의 중요성은 알지만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책을 읽는 것 올해는 좀 잘 해보겠다. 영어도 지금 당장 회사에서 그렇게 막 쓸 일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계획을 써보세요. 또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다면 이 SNS와 이 SNS 좀 다른데 누군가의 SNS의 부름에 제가 또 대답을 안 해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나의 커리어에 나의 성장에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또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긴급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수다라고 했는데 나쁘다는 것만 아니에요. 당연히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친구와의 수다만 떨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되 조금만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죠. 가급적 시간을 정해둔다든지 조금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깐은 보류회를 해도 그걸 이해 못해줄 사람들이라면 친구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넷플릭스 보면서 이제 시간 때우고 유튜브 보면서 마찬가지로 시간 흘려보내고 게임하는 것, 나에게는 정말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일사분면에 있는 일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아래 두 개는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습관을 고칠 수 있게 해야겠죠. 네, 여기는 마이 비전 보드라고 나의 목표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산티아고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면 산티아고 티켓을 끊어서 비즈니스 클래스죠. 산티아고로 가는 사진을 붙여볼 수도 있고, 살을 빼고 싶다면 워너비 몸매의 연예인을 오려가지고 붙여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승진을 원할 수도 있겠죠. 대리인데 과장으로 가고 싶어. 올해 난 차장인데 부장을 되고 싶어. 김연지 차장 승진 축하 난 받은 거 이렇게 막 해둘 수도 있고요. 월 500, 월 600, 월 1억을 찍고 싶다. 그러면 통장에 몇 월 며칠 월급날에 1억 찍힌 거를 그려두든지 사진을 어디서 뽑든지 내가 이거를 매일 보면서 나의 꿈을 되새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가 머릿속에 있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나의 미래와 목표, 계획을 시각화해두면 목표를 잊거나 길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전보드를 만들고 이 다이어리를 굳이 막 들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침대 맡이나 책상 앞에 딱 두고 수시로 아침에 이 모닝 레시피 다이어리를 꼭 보고 시작을 하고 또 자기 전에 꼭 한 번 더 보고 잠들면서 나의 꿈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모습들을. 그래서 매일 자극을 받고 그 비전을 실행하려는 강한 목표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학원이 나오는데요. 총 8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긍정학원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루이스 헤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치유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어린 시절 학대도 당하고 또 암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긍정학원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함으로써 심리치유의 대가이신 분이세요. 그분의 책에서 따온 긍정학원이고요. 다 넣을 수는 없어서 꿈과 목표가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만한 그런 문장들을 더 꼽았습니다. 총 8장이 있는데 매일 다 읽으면 물론 좋죠. 하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매일 내가 읽고 또 이건 항상 목소리로 내 입 밖으로 내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나만의 긍정학원을 쓰는 페이지인데 여기 앞에서 가져오셔도 당연히 되고요. 나만의 긍정학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4시 반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알람을 해둡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근사한 일들이 쏟아집니다. 라는 긍정학원으로 저는 아침에 눈을 떠요. 오늘도 나에게 엄청나게 근사한 일들이 쏟아집니다. 라는 긍정학원을 하실 수도 있고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긍정학원을 꼭 만들어 보시고요. 나만의 긍정학원을 쓰고 매일매일 꼭 소리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먼슬리 플랜이에요. 다른 다이어리에 다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어떤 걸 추가했느냐면 내가 이번 달에 하고 싶은 걸 먼저 한번 다 쫙 써보고요.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써보는 거예요. 한 달의 계획이니까 아무래도 그 범주가 크고 굵직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럼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걸릴지 그 가용 시간을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나 또 나에게 내 커리어에 중요한 뭐 시험, 자격증 같은 게 있다면 그 데드라인은 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 또 다른 세부 계획을 세우는 용도로 써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다음 달에 시간관리 강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저는 시간관리 강의안을 완성을 하고 싶고 회사 일로 인한 CES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또 영어 회화를 해야 되고 책 한 권 읽어야 되고 코칭, 제가 또 이분들이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관리 코칭, 뭐 글쓰기 코칭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고 블로그 전자책 브런치 이런 것들을 진짜 이번 달에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것부터 이번 달에 끝내야 할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시간관리 강의안을 꼭 만들어야 돼. 28일까지는 완성을 해야 돼. 데드라인을 적어보는 겁니다. 시간관리, 목표관리 코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 새벽 5시 반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코칭을 하면서 강의안을 짜겠다. 혹은 뭐 다른 블로그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월 2개, 3개 정도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 촬영 일자나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최소 14일까지 하나를 찍어야 될 거고 28일까지 하나를 찍어야 될 거고 이런 계획들이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 중요한 일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세미나가 있는 것들, 회의가 있는 것들, 또 뭐 프로젝트 마감일, 이번 달에 또 설이 있네요. 설이 있으면 내가 고향에 언제 내려갈 것인지, 뭐 시댁과 친정에는 언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잡고 아이 상담에 학교 참관 수업이 있거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정해두면서 이번 달에 스케줄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파악을 해서 위클리 페이지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어치브먼트예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많은 투두리스트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못했던 거를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이걸 못했어 늘 나를 자책하고 또 자괴감에 빠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해낸 것 회사 일도 좋고 가족 일도 좋고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 내 시간을 쪼개서 나만의 글쓰기에 조금 더 주력을 했다든지 분명히 한 게 있어요. 우리는 늘 많은 걸 하는데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적지 않아서거든요. 기록을 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해낸 것을 보고 작은 성취감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도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치브먼트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클리입니다. 다이어리는 3단계입니다.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지켰는지 계획, 실행, 점검 반드시 이 용도로 다이어리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전주 일요일에 씁니다. 2023년은 9월 28일이 시작하는 한 주라면 저는 27일 일요일 저녁에 이 한 주를 미리 내다보고 쓰는 거죠. 일단은 저는 9 to 6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으로 여기는 그냥 업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서를 읽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업무에만 집중해서 밀도 있게 끝내야 하는 촘촘하게 해서 정말 퇴근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게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사실 또 엄마들의 경우에는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게 아니죠. 집으로 출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 뒤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9 to 6부터 해서 그 이후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잠자는 시간 6시간 최소 6시간 빼고 업무 시간 빼고 또 육아하는 시간 빼면 정말 나에게 있는 시간은 없어요. 또 여기는 아침 등원 준비하고 또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내게 주어지는 하루에 2시간, 한두 시간 정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말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업무 같은 경우도 항상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다 적어 놓습니다. 그 시간에 딱 그거를 끝낼 수 있게끔 적어두면 내가 이 시간을 오버하지 않으려고 그 안에 딱 끝내고 빨리빨리 그 다음 일 딱딱딱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요. 돌발 상황은 늘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식으로 짜고 있고요. 위클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나는 에세이를 쓰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원서를 읽으면서 할 거야. 브랜드 마케팅 책도 읽고 싶고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써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까처럼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만, 이번 주에 끝내야 할 3가지, 여기 안에서 3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3개의 계획을 하루 단위로 쪼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원서를 읽겠다 했어요. 그러면 1에서 10페이지까지만 읽겠다는 게 이번 주 목표인 거예요. 기획도 내가 기획자료 3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2꼭지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컨펌을 세워보겠다. 그럼 기획 2꼭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데 쪼개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또 세부 계획을 요일별로 세우는 작업이 여기인 겁니다. 자, 이제 요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3개의 목표만 쓰는 거예요. 일단은 2꼭지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화요일 정도 일단 하나를 끝낸다고 쳤을 때 기획에 필요한 인터뷰를 오늘의 목표로 해요. 인터뷰를 하고 워딩을 풀고 정리까지 하겠다. 기획 2꼭지를 마무리하기 위한 단계를 쪼개고 또 영어 원서를 월화수목금요일까지는 1장씩 읽고 토요일 일요일은 2장씩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단위로 뭘 할 것인지 미리미리 다 씁니다. 글쓰기 5강 원고 초안 이때 새벽에 쓸 거야. 등원 준비하고 이동하면서 저는 SNS 같은 걸 하는 편이에요. 이동 시간을 굉장히 잘 아껴서 쓰는 편이고 영어 원서 같은 걸 읽겠다 그러면 전 이동 시간에 읽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시간을 넣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가 일찍 자주거나 남편이 아이를 잘 봐준다거나 아이가 혼자서 잘 노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때 여기 하고 싶은 거에서 하나를 가져온다든지 해야 될 일을 여기다 넣든지 약간 보너스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시간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할지 조금 적어두는, 미리 예상을 해서 써두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하루를 계획을 하고요. 실행을 했잖아요. 실행을 했으면 이제 그날 저녁에 점검을 하는데 내가 해낸 거는 빨간색으로 끕니다. 못한 거는 파란색으로 네모를 해요. 줄을 긋고 이거 다 했어. 그리고 못한 거는 파란색으로 네모를 하면서 다음날 이거를 언제 할지 시간을 찾아서 넣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할지 미팅이 없으면 이때 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은 운동을 아침 목돼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요일 저녁에 개괄적으로 크게 짜놨다면 그때그때 일정이 또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실행한 걸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써야 될 게 감사일기와 이 메이키 체크입니다. 감사일기는요. 감사일기를 쓰면 감사할 일만 생겨요. 전 3줄을 늘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줄이 어려우면 한 줄만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일상에 감사하는 것과 감사를 하면서 잠드는 것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루를 쓰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좀 무탈한 것도 그냥 그저 감사하고 나의 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일들만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 또 감사한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고 이 감사일기를 쓰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1분 1초가 알뜰하게 소중하게 정말 나를 위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 감사일기의 힘을 믿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메이킷 법칙이라고 해서 이건 제 책 꿈꾸는 엄마의 미라클 모닝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메이킷 법칙이라고 만들었어요. 메디테이션, 어퍼메이션, kind to myself, exercise, interest, training 이렇게 해서 명상을 하고 학원 노트 이제 뒤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하루를 값지게 쓰려고 애쓰는 자신을 칭찬해주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요. 내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일만 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 뒤에도 가슴 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꼭 반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습관이 자리 잡도록 반복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내가 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데 이 다이어리만 쓰기만 하면 메디테이션이나 운동 빼고는 여러분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명상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명상은 제가 그 명상의 대가한테도 여쭤봤는데 명상이라는 게 반드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맞는데 모두가 운동을 사랑하고 녹색 체조가 좋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는데도 정도가 있는 것처럼 명상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단 1분만이라도 10초만이라도 내 호흡에 집중을 해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숨이 잘 들어오는지 제대로 나가는지 그걸 잘 살펴보고 정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 호흡에 집중하는 거는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잠시 틈이 났을 때 이럴 때 명상이라는 걸 해보자. 어느 방향으로 나의 걸음대로 속도대로 가고 있는지 조바심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꼭 명상을 잠깐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확언 노트예요. 긍정 확언과 확언 노트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둘은 다릅니다. 확언 노트는 나의 꿈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꿈을 이뤘다. 과거형으로 말하면서 이미 나는 이걸 다 해낸 걸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저는 요거는 우리 가족을 위한 거여서 늘 쓰는데 예를 들어서 둘째를 낳고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목, 허리, 골반 등 통증 다 나았다. 여기 제가 조금 빠뜨린 게 올해 그 데드라인을 안 썼어요. 2023년 나는 스테디셀러 작가가 됐다. 다이어리 펀딩 준비를 하면서 샘플로 만든 거라 가지고 2023 모닝 레시피 다이어리 펀딩 성공했다. 실제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제가 실제 제 다이어리에는 1,000부 완판했다라고 썼는데 1,000부가 넘어버려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달성했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840명 정도 됐어요. 많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올해 저는 2024년에 반드시 구독자 10만 명 달성해 보고 싶습니다. 또 유퀴즈 세바시 출연했다라고 했는데 2023년으로 딱 못을 박아서 저 유퀴즈에 한번 꼭 나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5년 내 100억 부자가 됐다. 저는 저의 목표를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못했던 게 지금 빠뜨렸던 게 데드라인을 빠뜨렸어요. 만약에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나 전환점, 승진 시험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분들은 꼭 데드라인을 써주세요. 2023년 6월에 열리는 무슨 시험에서 나는 뭐 몇 점을 받았다. 뭐 12월 인사철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데드라인을 꼭꼭 적어서 매일매일, 이건 정말 매일매일 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진짜 제대로 쓰고 있는 건 14개 정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렇게 쓰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약간 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이상해.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많이 쓰실 필요도 없고 확언 노트 쓰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 줄만 만다르트에 있었던 목표도 좋고 진짜 내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한 문장으로 과거형으로 데드라인을 정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정말 저는 많은 걸 이뤘어요. 특히 이걸 쓰기 시작한 재작년과 작년에는 진짜 이게 되는구나. 뭔가 마법의 주문처럼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꼭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뒤에 적어주시고 나의 꿈을 되새기고 목표를 되새기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닝 레시피 다이어리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쓰다가 또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으면 여기 아래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아직 수량이 조금 남아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진짜 얼마 남진 않았거든요. 연락 주시면 제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쓰면요. 내가 하루를 정말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회사의 계획에 이끌려가거나 누군가의 들러리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이 된 또 그리고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서 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내가 바라는 그 목표대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다이어리가 아닌가 싶어요. 반드시 이 다이어리를 꼭 사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노트에 나의 목표를 쓰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세부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왜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피드백을 남기고 또 이룬 것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흘려가게 두지 말고요. 기록해 두세요. 쓰면요 정말 달라집니다. 쓰면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망하시는 것들 모두 다 이루는 근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